나는 늘 감정을 조용히 삼키는 사람이었다. 화가 나도 말하지 않았고 슬퍼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런 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참을성 있는 성숙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3개월 전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버스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었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하고 진통제를 먹고 넘겼다. 하지만 그 통증은 점점 자주, 점점 강하게 찾아왔다. 결국 병원을 찾았다. 내시경,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관리도 어렵다. 그 무렵 나는 어느 회의 자리에서 그 노인을 처음 만났다. 외부에서 온 컨설턴트였는데 짧은 인사와 소개, 이후 아무 말 없이 회의를 관찰하던 그는 회의가 끝난 뒤 나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히 물었다. 감정을 자주 억누르냐고. 나는 그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겼다. 그러자 그는 자신도 젊은 시절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해줬다. 자신이 겪었던 신체화 장애, 입원, 약물 치료, 그리고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 시작한 후의 변화까지. 그는 말했다. 감정은 결국 몸을 통로 삼아 나오는 법이라고. 내가 입으로 꺼내지 않은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것들이 위장이나 심장, 근육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의 말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다. 돌아오는 길,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감정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릴 적부터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 울면 약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어느새 그게 내 기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힐 때도 있었다. 그냥 넘겼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걸까? 며칠 후 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하루를 기록해 보기로 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그날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적는 시기였다. 놀랍게도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대부분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가장 자주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사소한 지적에도 얼굴이 화끈거렸고 사람들의 무례한 말에 가슴이 울렁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괜찮은 척, 웃는 척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작정하고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억누른 감정을 글로라도 풀어내보는 것이다. 그날 받은 상처를 글로 쓰고 화가 났던 순간을 되새겨 문장으로 적었다. 처음엔 손이 떨릴 정도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글을 쓰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복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매일 밤 찾아오던 그 예리한 통증이 점점 무뎌졌고 가끔은 아예 느끼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내 몸이 말하고 있던 걸 내가 처음으로 들어준 순간부터 몸도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나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어느 날 내가 감정일기 이야기를 하자 흥미를 보이며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서툴렀다. 일주일 뒤 그녀가 내게 말했다. 감정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두통이 줄었고 회사에 오는 게 조금은 덜 긴장된다고. 우리는 가끔 점심시간에 만나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말로 하지 못할 때는 쪽지로 마음을 적어주기도 했다. 그 노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나는 지금도 감정을 글로 적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화가 날 땐 화난 대로, 슬플 땐 슬픈 대로 솔직하게 적는다. 그리고 그런 글을 읽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건강은 단순히 혈압이나 체중, 혈액 수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오히려 진짜 건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누군가는 꾹 참고 있을 것이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삼키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기에 잘 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감정이 몸을 통해서 튀어나올 거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그냥 솔직히 적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나는 그것을 내 몸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며칠 전 나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그 청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이였고 늘 유쾌하고 밝았던 그였다. 그런데 통화 속 그의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건조했고 어딘가 힘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요즘 들어 자주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곤 한다고. 나는 그에게 혹시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늘 혼자 참아왔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웃어넘기고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은 일과 감정 일기의 효과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진지하게 듣더니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감정을 정리한 글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쑥스럽다고 했지만 점점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다. 하루 동안의 서운함, 억울함, 고마움, 기대감 등 그가 쓴 글에는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런 글을 매일 읽다 보니 나도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도 다시 정리할 수 있었다. 감정이란 건 숨길수록 콤고 꺼내놓을수록 정리된다는 걸 또 한 번 실감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았다. 가슴이 답답했던 느낌이 줄어들었고 잠도 한결 잘 잔다고 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하루의 감정 목표를 정리한 뒤 저녁에 그날의 감정 뽑기를 한다고 말했다. 화가 난 일이 있었다면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는지를 글로 써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놓친 감정을 하나하나 찾아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감정은 결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는 그것을 표현하고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오늘 하루 당신이 느낀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라. 그 어떤 형식도 필요 없다. 그저 솔직하게 써보는 것이다.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고 쓰고 눈물이 났다면 울고 싶었다고 적어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회복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제야 진짜 건강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운동도, 식단도, 수면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감정이 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몸소 경험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의 흐름을 읽는데 익숙해졌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위장이 불편할 땐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뭔가 참은 건 없었나? 하고, 그리고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과 펜 하나를 들고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쓰인 글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마음은 결국 몸을 움직인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